자, 이제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쪼개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쪼개서 보시면 되느냐. 사실은 요거 크게는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은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방법에 대해서 보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학습지에서는 추가로 동작상 까지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독특한 과거, 독특한 시제 표현.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해당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표현.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표현인데 현재를 나타내거나 현재 표현인데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get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나 추측,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봐주시면 좋고요. 실현 방법 부분도 잘 봐둬야 되죠.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실현 방법은 첫 번째, 부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너말 어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죠. 서너말 어미와 부사어가 대표적이다 라는 것들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형사형,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요. 품사에 따라서 요거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설명 자세히 넘어가 보죠. 시간 표현 부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1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시에 밑줄친 부분이 언제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지 써보자 라고 해서 지금 오른쪽에 같이 나와 있는 1번과 2번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시제 표현의 시간 표현의 어떤 개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시점이 기준이 되죠. 그랬을 때에는 지금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이 부분이 현재가 됩니다. 일치를 할 때는 현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 경우를 미래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수평선을 하나 더 그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건시가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시점과 사건시가 일치하는 이 경우를 현재라고 합니다. 말하는 시점과 사건시가 일치하는 경우는 무조건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시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요 경우에는 이 시점을 미래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말하는 시점을 고정하는 거랑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건시가 고정이 된 채로 말하는 시점이 지금 그린 이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뒤쪽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발화시 기준인지 아니면은 사건시 기준인지에 따라서 수평선의 위치, 지점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요소, 어떤 문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시제 표현이 실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사건시가 발안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가 과거 시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냐면요. 선어말 어미,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과거 시간 부사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표현 같은 경우에도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그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사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의 경우에도 서나말 어미, 그다음 관형사형 어미, 그다음 을 것, 그다음 부사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서너말 어미를 가지고 시제가 표현이 되는 방식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를 가지고 시제 표현이 실현이 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 부사어를 가지고 시제 표현이 실현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관형사형 어미에는 지금 동사와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 여기에서는 지금 용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관형사형 어미 은 같은 경우에 동사와 쓸 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관련되어서 요 은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에 따라서 어떤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 표현에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서나말 어미 앗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앗의 경우에는 어디를 밑줄을 쳐두셔야 되냐면요. 바라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와 강한 단절, 그 다음에 보통 현격한 차이라고 해서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상태가 매우 큰 차이가 날 경우에 앗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나말 어미 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교과서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서나말 어미 더가 사용된 표현은 과거 어느 때 일어난 경험을 돌이켜 회상하는 의미, 그래서 회상의 서나말 어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냐면은, 첫 번째, 과거 어느 때의 일을 경험한 일, 그런데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서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평서문의 경우에는 1인칭과 사용이 될 수가 없고, 의문문의 경우에는 2인칭과 사용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경우 1인칭이라 하더라도 꿈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디오와 같이 내가 특수한 경우에 나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좀 독특한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보이시는 엇이나 더와 같이 좀 독특한 경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나중에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강조할 부분이 있고요.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get 부분입니다. 왜 get 부분을 잘 보셔야 되냐면은, 이 get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추측이나 가능성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작상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아는 내일 옷을 찾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바라시가 사건 시에 앞서느냐 뒤에 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찾을 거야 같은 경우에 미래가 되는 것이죠. 바라시와 사건 시가 일치하는 경우 현재 잘 먹는구나, 들었다, 요거는 과거가 되겠죠. 과거가 되겠고, 그가 공원에서 농구를 했다더라 라고 해서 더라고 하는 과거 회상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겠죠. 어제 그렸던 그림이 이제 다 말랐네 라고 해서 여기도 과거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요거는 현재로 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거 시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쪽이 앞서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서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기 때문에 앞에 오기 때문에 미래시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기억에서 미음의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시다 말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의 의미라고 해서 이제 선택지를 먼저 표시를 해보죠. 진행,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 회상, 그 다음에 동작이 진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1번 다 말라간다.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 이렇게 뒤에 오는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동사동을 할 때에도 보조용언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맛비가 오고 있다. 여기는 지금 진행인데요. 진행이기 때문에 오는 중이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희는 여행을 가버렸다. 이미 완료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보조용언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미정이가 많이 웃더라 라고 해서 회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지어 여기는 선어말 의미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죠. 다음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행이 아니라 완료를 나타내고 있고 보조용언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진행인지 완료인지 뿐만이 아니라 선어말 어미를 쓰고 있는지 보조용언을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at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것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대표 용법이고요. get 같은 경우에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대표 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이 지금 보조 용법이 되겠죠. 핵심 용법, 주용법이 아니라 추가로 볼 수 있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꽃이 활짝 피었다 라고 하면은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라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기는 했지만 얘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가까운 미래의 확정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확정적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화시에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주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어가 쓰였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순신은 전쟁에 나가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비가 오겠다라고 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라고 해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학습지에 나와 있는 get을 참고로 같이 봐두시면 좋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이번 수행평가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 시간이면 그가 여기에 벌써 도착했겠다. 라고 해서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인데요. 각각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는 내가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여기
추측을 나타내거나 뭐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런 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et의 기본적인 용법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실려 있는 것처럼 을 것도 get과 마찬가지로 미래 실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는 get의 독특한 용법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 추가적 의미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에는 어디를 끌고 와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 부분을 좀 끌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난 것,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가 이미 일어난 것 이외에도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보시면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인지,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at이라고 하는 것, at을 쓰게 됐는데 이 at 또는 at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게 기본이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 형태이지만 지금 아직도 목구멍이 부어서는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잠은 다 잤어 이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긴 하지만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더의 의미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어미 더의 의미는 왼쪽을 보시면 좀 잘 알 수 있죠.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말하는 장면으로 와서 전달하는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전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는 1인칭, 평서문에서는 1인칭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의문문에서 2인칭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도 교과서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시제 표현과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저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발화시는 시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은 사건시도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좀 수평선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거죠. 자, 그럼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라고 한 얘기는 발화시가 여기에 있고요. 발화시가 이쪽에 발화시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시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죠. 사건시가 여기에 있고 발화시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사건시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럼 과거 시제가 아니라 여기는 미래 시제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시제의 대표적인 표현이고 시제 표현은 주로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 플러스 요 아래 나와 있는 시간 부사어까지 그래서 요거 묶어서 알아두시면 참 좋은 선택지 봐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의 시제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강의했던 내용,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좀 잘 파악을 해보면은 강의했던 내용, 지금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질문을 받는 행동은 미래예요. 미래이고 그 다음에 강의했던 내용, 강의를 했던 시점은 과거가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라고 하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발화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질문을 받는 때는 사건 시죠. 질문을 받는 이 시점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받는 것은 현재 시점이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미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사건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이루어진 것은 과거 시점이 되겠죠. 선어말 어미 at, the, get 등으로 시제가 실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at이 있냐면 여기 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get도 있는 상황이죠. 맞는 얘기고요. 질문은 발화시와 일치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미래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대화의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 어제
야구 보러 갔다가 아떠시 들어가 있고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봤어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가 나와 있고요. 자꾸 말 시키지만 나 지금 공부해 현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이 어제 야구 봤냐니까 어제도 공부했어. 얘도 지금 부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쓰여있는 상황이죠. 과거가 되고요. 오늘 나랑 야구 보러 갈래? 리을래? 해서 이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가까운 미래. 그런데 여기 시간 부사는 오늘이 쓰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얘도 지금 미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사건 시보다 바라시가 더 나중이다. 그럼 얘는 과거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사건 시와 바라시가 일치한다. 현재에 대한 내용이죠. 바라시보다 사건 시가 더 먼저이다 라고 하면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바라가 나중에 일어나는 과거이고요. 바라시가 일치한다. 현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선행한다 라고 하면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기 때문에 미래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기억과 관련된 예시 문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데 보조 용언으로 동작상을 나타내는 동작상을 나타내는 격식입니다. 동작상. 빨래가 다 말라간다. 진행이고요. 먹고 있다. 진행이 되겠죠. 먹어버리다. 이것은 완료가 되겠고요. 차만 같이 마셨었어. 얘는 지금 보조 용언이 없는 상황이죠. 일단 과거기는 합니다. 지연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이것은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넥타이를 메고 있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와 같이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행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문제에 출제를 자주 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어야 되는 동작상 부분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하게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더 써드린 것처럼 출제가 되는 게 좀 더 복잡하고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